그런 방법론을 찾아서 마치 어딘가에 있는 황금 열쇠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키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네, 오늘은 잠수의 영어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이제 잠수의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고, 잠수의 영어 교육 방식이 이 엄마표 영어의 어떤 역사라고 할까요? 이 짧은 역사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권 읽기 운동을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곳이고요. 영어 책으로 영어를 익히는 방식에 대해서 집중 듣기의 의미라든지 어떤 교재나 어떤 학습 위주의 영어 교육의 반대 방향에서 영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지도법을 마련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정말 수많은 이제 엄마표 영어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집중 듣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비슷한 방식의 이제 지도법을 많이 안내를 해오셨죠. 저 역시도 이제 잠수의 방식을 처음에 보고선 굉장히 신선했었고, 저희 아이도 집중 듣기의 효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엄마표 영어 채널 초반에 소개를 먼저 해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영원하게 잠수의 방식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코칭도 하고 많은 엄마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오면서 느낀 잠수의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이것은요, 이제 잠수의 교육 방식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요, 잠수의 어떤 그 방식을 받아들이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잠수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청권 읽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책을 저도 정말 그 15년 전에 처음 엄마표 영어를 알게 되었을 때, 뭐 영어책을 한 1000권만 읽으면 영어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라든지 기본적인 어휘를 알게 되어서 영어에 대한 어떤 감각이 기본적으로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영어 책을 구매해야 되는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많은 분들을 그동안 지켜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이게 조금 약간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이제 이제 1대1 코칭을 하면서도 느꼈었지만, 이 방식대로 하다가 많은 분들이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영어 책을 읽는 그 본질에 대해서 많이 놓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서브젝트, 모든 콘텐츠를 배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 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건데요. 잠수의 학습법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어떤 영어 책 레벨, 저는 J레벨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AR 레벨을 이제 잠수의 방식에서 쓰는 그런 레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달아주신 그 댓글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너무 이제 책 레벨을 올리려는 그런 어떤 목표로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영어책을 읽은 그 개수만이 영어 교육의 전부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들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코칭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저를 찾아온 분들의 잠수의 방식으로 해오셨던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셨냐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나와 있는 어떤 로드맵대로 막 단계별로 영어책을 개수를 채우려고 굉장히 정말 성실하게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이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영어책 읽는 것에 대한 어떤 재미를 못 붙이는 경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초등이나 유아 때에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생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은 뭔가 뚜렷한 목표와 이제 목표에 따른 어떤 습관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 생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자발성이 뒷받침될 때 그리고 아이들의 호기심이 충족될 때 무언가를 가장 잘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우연히도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그쪽에서 이렇게 어떤 분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로드맵대로 갔을 때 그것이 딱 아이하고 맞아 떨어지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로드맵대로 거기 나와 있는 책 레벨대로 그 개수를 채우려는 그런 행위 자체에 목을 매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예, 영어책에 대한 흥미를 많이 못 느끼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접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잠수내의 어떤 집중 듣기의 가장 큰 의미가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소리와 문자가 함께 따라가는 형태의 읽기, 그렇게 해서 이 방식이 굉장히 어떤 매일매일의 어떤 루틴처럼 굳어진 친구들에게는 저절로 이제 글 쓰기에도 도움이 되고 네, 단어 익히기, 스펠링 익히기에도 도움이 된다. 저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죠. 예, 그런데 이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과하시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처럼 이게 영어의 철자를 익힌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요. 이것에 너무 이제 많이 목을 매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손가락 리딩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신다든지 예, 눈이 따라가는 행위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아이랑 자주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나기가 쉬운 그런 현상들도 저도 그동안 많이 겪기도 하고 이제 보게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아무리 영어 콘텐츠가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규칙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정형화된 방법으로 진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마음이 좀 답답함을 여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라는 것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데 조금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영어 책에 노출이 되어 온 친구들이 별로 이렇게 저한테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교습소에 오기도 했었는데요. 별로 이렇게 영어 책에 그닥 흥미를 많이 못 느끼는 그래서 좀 습관적으로 저한테 그냥 대충 선생님이 그냥 골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전해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인류적인 어떤 로드맵, 인류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흐름은요, 사실은 가장 큰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아이마다의 어떤 고유한 개별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려하지를 않게 되는 그런 어떤 커다란 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교습소를 시작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이런 어떤 로드맵이 뭔가 있어야지만 부모님들이 좀 따라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그러지 않았었고 일단 실제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개별성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떤 개별성을 무시한 채 제가 제시하는 어떤 그 책들만은 읽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도서관에도 많이 왕래를 하고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제가 교습소에다가 비치를 해두기 위해서 책을 틈날 때마다 많이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는 정작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중고책들을 좀 이용하거나 해서 아이가 좀 조금 구매해서 느낄 만한 어떤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쳤을 때는 다른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도서관을 계속 데리고 다닐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구매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대중은 사실은 본질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수많은 이제 교육 채널을 보면서 방법론에 굉장히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방법론을 찾아서
마치 어딘가에 있는 황금 열쇠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키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이 여러분들께서 아이 교육을 바라보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방향이나 어떤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인류적인 방법론은 저는 위험하다고 보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소중하고, 아이들의 어떤 개별성은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학교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잖아요. 근데 학교 교육은 집단 교육이죠.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도 일도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언제까지 홈스쿨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라는 것이 이미 존재를 하고 선생님들께서 단체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우리 엄마표 교육은요, 뭔가 이런 어떤 인류적인 로드맵, 그리고 어떤 단계,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이제 그런 방법론들에 너무 많이 기대게 되면 정작 중요한 우리 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수내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로 살짝 흐른 듯이 보이지만, 어쨌든 저는 정말 그 잠수내 방식 참 그 우리나라의 엄마표 영어를 굉장히 붐을 일으키는데 정말 위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요, 그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절대적으로 우상화해서 따라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나에게 맞는 혹은 내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정말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찾아가야 하는 그런 습관도 우리가 스스로 좀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